안녕하세요, 석입니다. 네, 오늘은 엑스포를 이용해서 간단한 메모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초기화 메모. 네, 이렇게 하면 메모 기본 앱이 만들어지죠. 빈 화면으로 그대로 만들겠고요. 네, 네, 만들어졌고요. 해당 폴더를 VS 코드로 집 가져오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네, 그리고 app.js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시작으로 네, cd 메모, 그 다음에 엑스포 스타트. 네, npm 스타트 하셔도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바코드가 하나 생기고요. 네, 요걸 엑스포 앱을 실행해서 죄송합니다. 네, 카메라를 실행을 해서 카메라를 실행해서 사진으로 코드를 스캔을 하고 클릭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기본 앱이 열렸고요. 이제 메모장을 오늘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메모장을 만들 텐데 오늘은 그 외에 세이프 에어리어 뷰라든지 몇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다가 제가 메모장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헤더를 오늘은 헤더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저장, 그리고 이러면 이제 여기가 헤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위쪽으로 보내고 싶다. 저기 위로. 네, 그럴 땐 여기 보시면 저스티피 컨텐츠라고 돼 있는 거 얘를 삭제를 하시면 이게 상하 중앙 정렬이거든요. 내용을. 그럼 위로 갑니다. 근데 실제 기기에서 보면 요 헤더 영역 글씨가 안 보여요.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그 검은 머리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제외하고 배터리까지 제외한 안전 영역에 어떤 내용을 좀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게 세이프 에어리어라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제가 바로 세이프 에어리어 뷰라고 해서 구글에서 이렇게 엑스포해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리액트 네이티브에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세이프 에어리어 뷰에다가 해당 내용들을 기재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요걸 그대로 기재를 해서 스타일은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일은 지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페이지 컨텐츠가 좀 아래로 내려왔죠. 실제 배터리나 이런 부분 조금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위에 상태 배터리 표시가 없어졌군요. 그게 잠시만요. 뒤로 조금 돌려보면 스테이터스 바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얘는 좀 살릴게요. 스타일 오토라고 되어 있는 쟤는 살려서 요 세이프 에어리어 안쪽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를 해서 조금 맞춰주고요. 스타일은 지우도록 하죠. 저장해 보면 이렇게 이제 해당 내용이 페이지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메모장 이렇게 저장하시면 위쪽에 이렇게 메모장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를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 보통 스테이터스 바는 제일 위쪽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건 어떤 영역을 따로 포함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뷰로 이렇게 위쪽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뷰로 제가 또 아래쪽에 메모 리스트
이렇게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메모장이 만들어졌고 메모 리스트가 만들어진 걸 보이시죠? 네. 배경색을 조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약간 회색 계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게 회색 계열로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근데 한 줄만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여기 위쪽 헤더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다 적용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게 플렉스 1이라고 하시면 이제 전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잠시만요. 요걸 하시려면 죄송합니다. 상위 인자에서 먼저 그 플렉스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제일 위쪽에서 제가 뷰라고 해서 영역을 하나 만들고요. 이걸로 전체를 감싸는 거고 그 안쪽에 세이프 영역이 있는 거고 여기서 제가 스타일을 플렉스 1로 해서 꽉 차게 해놓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싸는 게 꽉 찬 상태에서 얘도 플렉스를 1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 갔냐? 백그라운드 컬러? 플렉스 1. 요렇게 1이 돼 있고 세이프 헤어리어. 여기도 플렉스 1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큰 바깥 요 부분에 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걸 화면에 꽉 채웠고 그 안쪽에 안전 영역을 나름 그 안쪽에서 꽉 채웠고 그리고 요 부분은 현재 메모장이 있는 부분 위쪽 높이를 따로 지정 안 했으니까 크기라든지 그냥 기본 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밑에 메모 리스트라는 부분으로 실제 내용이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부분을 제가 전체적인 배경 부분은 백그라운드 컬러로 FC0 정도로 줘볼게요. 그러면 저렇게 뒤에 요 부분에가 이렇게 노랗게 배경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세이프 에어리어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여기까지는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첫 번째 뷰 부분 여기를 패딩을 10 정도 주도록 하죠. 스타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CSS랑 혼동됩니다. 그 패딩을 10 정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텍스트 이 부분에서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텍스트 얼라인을 제가 센터로 주도록 하죠. 그럼 좌우 중앙에 오고 폰트 사이즈를 한 18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메모장이라고 만들어진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메모 리스트 부분을 제가 패딩을 10 정도 주면 메모 리스트가 조금 들여서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헤더를 만들 수 있고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건 뷰로만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뷰하고 텍스트로만. 그러면 일단 실제로 이제 메모를 작성을 하고 그걸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불러오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위쪽 버튼 부분에다가 왼쪽에는 저장, 오른쪽에는 불러오기를 이 부분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버튼은 타이틀로 주셔야 돼요. 저 안쪽에 쓰시면 안 됩니다. 저장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다가 불러오기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에러가 났죠? 그 이유가 위쪽에서 버튼을 쓰려면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그 아래로 쭈루룩 내려왔죠. 이걸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렇게 나누고 싶을 경우 있잖아요. 일단 제가 폰트 이 텍스트 센터는 잠깐 좀 빼버리고요. 됐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스타일을 이용해서 스타일에서 그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방향 그 안쪽에 들어가는 객체 방향인데 얘네들을 한 줄로 정렬을 시켜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얼린 아이템을 제가
센터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위아래로 중앙에 저렇게 딱 나왔죠. 그 다음에 저스티피 컨텐츠를 네 여기서 또 센터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네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좌우로 다 분리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왼쪽에 좀 공간이 네 됐네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줄 내려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만들어졌고요. 요게 이제 위쪽 뷰 부분, 그러니까 위쪽 타이틀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실제 메모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메모를 입력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냥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메모 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네, 저기다가 이제 변수들을 하나씩 선언을 해서 실제로 저장을 하고 불러오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상에 텍스트 인풋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텍스트 인풋을 컴포넌트를 네, 임포트 시키시고요. 요 부분에다가 텍스트 대신에 제가 네. 텍스트 인풋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인풋에는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옵션을 여러 가지를 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원래 텍스트 인풋은 이게 쌍 태그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쓰시는 거고요. 여기 스테이터스 바처럼 여기에 기본 값으로 제가 뭘 적용을 시켜볼까요? 테스트라고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값이 바뀌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변수로 저 부분의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제가 txt를 선언을 하고 setTXT를 이용을 해서 저 텍스트의 값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use state로 기본 값을 없애보도록 하죠. 네,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니면 여기다 안녕하세요라고 넣어볼까요? 그리고 밑에 테스트 부분에다가 제가 txt라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 use state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리액트에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저장하면 이제 저렇게 값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 큰 따옴표 빼셔야 안녕하세요 저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만들어졌고 제가 여기다가 어떤 내용들을 입력을 해도 입력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 txt라는 변수의 값을 실제 출력을 하는데 그 변수는 const라는 걸로 고정이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기본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이 변수에게 바뀌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값이 계속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타이핑을 하셔도 실제로 변경이 안 되게 돼요. 그러면 타이핑을 하면 이 텍스트를 변수를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on change text라는 옵션이 존재하는데 는 txt라는 거에다가 값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열고 그 다음에 중괄호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제가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실제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근데 보시면 제가 엔터를 쳐도 바로 입력이 돼버리지 내려가질 않거든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옵션 그게 멀티라인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 줄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단어만 멀티라인이라고 넣어주시면 그러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입력하고 엔터를 치셔도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아이폰을 흔드셔가지고 혹은 전화기 안드로이드라든지 흔드셔가지고 리로드를 하시면 기본값으로 맨 처음에 내용이 이제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그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실제 그 앱 내에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쓰실 수 있는 게 그 sync storage라는 건데요. 요렇게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저렇게 설치를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해 주시는 거예요. 잠깐 중단하고 요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이제 그 엑스포에서 그 패키지를 해당 컴포넌트를 다운받아서 설치가 됐습니다. 네, 설치가 됐고 다시 실행을 해 놓고 사용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용 방법은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먼저 임포트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된대요. 그래야 그 내부 그 공간에다가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컴포넌트를 넣어 주셔야. 그리고 저장할 때는 이렇게 저장하고요. 불러올 때는 이렇게 불러온다고 합니다. 밑에 요건 이제 오브젝트라서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 개를 넣는다거나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일단 저장하는 함수입니다. 저장하는 펑션인데 그건 보통 요 아래쪽 변수 선언문 바로 아래쪽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스토어 데이터, 좀 저는 스토어 세이브 데이터라고 바꾸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불러오는 것을 get data. 네, 이것도 저는 load 데이터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함수를 설명드리면 save 데이터로 어떤 값을 넣으면 이게 비동기라 그래서 실제 왜냐하면 저장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 그걸 다 저장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러올 때도 이 비동기 통신으로 해서 실제 불러올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만약에 그 값이 있으면 그 어떤 값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세이브 데이터에서 여기 스토리지 키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제가 아싸라고 그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라는 변수로 들어가고 불러올 때도 거기서 이렇게 불러오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실제 세이브 데이터로 값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장해서 여기다가 on press 해서 그 여러분들께서 실제 그 저장될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해주시면 돼요. on press는 중괄호 해서 네, 함수를 호출할 땐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저장은 save data 해서 어떤 값을 넣어주시는데 무슨 값이냐? 바로 txt 값을 여러분들 변수에 실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 저 값을 여기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불러오게 할 때 또 불러오게 할 때는 보시면 여기 인자가 없잖아요. 네, 불러오게 할 때는 이 부분에서 해당 내용을 기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불러오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로드 데이터 그리고 인자는 없이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할 때는 실제 txt 값을 보내니까 그 값이 아싸라는 변수로 내부에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불러올 때는 그냥 호출했죠. 그냥 호출하면 이제 이 부분에서 실제 값을 그 value라는 형태로 값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set txt로 value에다가 value 값을 txt에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 문장은 어디 있느냐? 바로 요거. 네, set txt로 그 여기에 들어있는 걸 가져와서 저장을 하는 형태 변수에다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실제로 되는지 저장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흔들어서 네, 리로드를 하고요. 처음엔 기본값으로 그 안녕하세요가 나와 있겠죠. 네, 처음에 컴파일 되는데 조금 엑스포가 실행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됐어요. 저장이 됐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할 방법이 달리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콘솔에다가 값을 출력을 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다가 콘솔 로그 저장 이렇게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창을 실행을 해놓고 제가 어떤 값을 입력하고 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이라고 뜨죠. 네. 그러면 이제 값을 불러오는 걸 지금 상태에선 불러와봤자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내용 그대로 해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내용을 좀 지워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그러면 해당 내용이 불러져서 화면상에 바뀐 걸 볼 수 있죠. 마우스 이렇게 전화기를 흔들어 가지고 리로드를 해보시면 안녕하세요가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기존에 마지막에 저장했던 내용이 화면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메모장을 실행하자마자 그 바로 요 값을 여러분들께서 그 화면상에 이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쓰실 수 있는 게 use effect라는 훅입니다. 여기서 use effect라고 해서 그 다음에 꺽쇠 해서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자동으로 실행되게 해주는 그런 훅인데 이렇게 쓰시면 된다네요.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use effect는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안 해도 요즘은 자동으로 VS 코드에서 이렇게 코드를 넣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실제 처음에 실행이 될 그 어떤 함수나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console.log 프로그램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한번 하고 보면 처음에 바로 프로그램 시작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바로 얘를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프로그램 시작 대신에 로드 데이터를 호출을 해주면 처음에 실행이 되면 알아서 로드 데이터로 마지막에 저장했던 내용이 나오고,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해당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내용을 좀 지워보고 화면을 흔들어서 리로드를 해도 아까 저장했던 내용이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제가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누르면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새로 고침하면 방금 저장했던 내용으로 다시 화면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지만 한번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는 쪽으로 한번 직접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